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오늘 이 강좌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선생님은 여러분 1년간의 수험 생활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생각하고 마련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과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해야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탐색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EBS의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주고 듣는 비싼 강의들만큼 굉장히 좋은 교재의 질과 좋은 선생님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어떤 먹을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선생님 욕심으로는 선생님 강의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도 있고 교재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해서 나와 1년 동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년간 꾸준히 성실하게 빠짐없이 공부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 탐색 기간을 빨리 끝내시고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과 만약에 같이 공부하게 되지 않더라도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만큼은 끝까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이 수능 준비의 황금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혹시 그럴까봐 조바심이 나가지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오리엔테이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분 투자하는 게 결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아니니까 같이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시작은 과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과목을 바꿉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늦어질수록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선택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몇 가지 이 선택 기준을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래도 한번 배웠고 시험도 봤기 때문에 이 수능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배운 과목도 여러 개예요. 4과목 중에 3과목은 배웠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재밌었고 그 다음에 결과도 좋았던 과목. 우리가 잘하는 것과 또 좋아하는 거는 다른 맥락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신 성적이 더 좋았던 과목이 아무래도 수능 성적에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걸 다 고려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은 마지막 기준이 있죠. 선택 과목, 이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일수록 등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생명과학 1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도 거의 대부분의 합격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이 강의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42강이에요. 사실 적지 않죠?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42강이라는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따라온다면 그만큼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잡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단원별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생명과학 1이라는 과목의 단원 구조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 4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는 교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생명과학의 2회, 그 다음에 통칭 유전단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어려운 단원 2단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3단원, 항상성과 건강, 그 다음에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4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을 볼 때 전체 20문항이 나오는데 각 단원의 비율은 이렇죠. 보통 3773의 비율을 지켜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42강이라는 강의도 거의 요것과 비슷한 비율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선생님이 2단원에 굉장히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보다 2단원의 그 구성이 3강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교재도 펼쳐보시면 작년 수능 개념에 비해서 문항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PD님이 욕심 좀 그만 부려라, 좀 줄여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강의에서는 한 강의 막 14문제씩 막 풀어 제낄 거예요. 근데 물론 선생님과 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교재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이 개념 연습 실전 3스텝이에요. 전체적인 구성을 그냥 제목에 넣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개념이겠죠. 수능 개념이고 첫 단계다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개념 정리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좀 어휘력이 부족하다든지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강좌보다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OX 문제가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막 하나씩 넣어놓은 게 아니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연계교재에서 나왔던 문항들의 보기들을 선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짜임새 있고 우리가 뭔가를 기름진 걸 먹었을 때 상큼한 디저트로 마무리해야 탁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념 배운 거를 바로 적용해서 마무리 탁 지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적절한 난이도의 예제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특히 2단원,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공부하고 나서 실전 기출문제 풀어보면 완전 딴판이에요.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를 선생님이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2학년 학평 문항이나 3학년 문제더라도 조금 쉬운 문제들을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그 첫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그 어떤 팁들을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를 풀었다면 어려운 문제도 시간이 조금 걸릴 뿐 그런 방법으로 풀면 되겠구나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 실전 문제, 요 교재에서는 1등급을 판별하는 그런 초고난도 문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재가 뭐가 이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EBS를 통해서 수능을 준비를 쭉 해나간다면 아마 이런 커리큘럼을 밟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수능 개념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수능 특강과 수능 기출 특강, 뭐 기출의 미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특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수능 특강 풀어보니까 쉬운 건 맞는데 어려운 건 좀 틀린다. 그러면 그 약점을 딱 보완할 수 있도록 약점 공략 특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쯤에서 수능 완성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완성으로 마지막 연계교재 마무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만점 마무리, 뭐 파이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 연계 최종 점검 같이 실전 감각 익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우수 문항들 다시 한번 딱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특강들이 그때그때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어떤 특강이 있는지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바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맨날 EBS 홈페이지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어떤 특강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지 어떤 단계를 지금 밟아나가야 하는지 그때그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왜 초고난도 문항이 여기에선 안 나오느냐. 지금 그걸 공부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중수준 난이도까지 다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특강, 약점, 수능 완성 등을 통해서 점차 어려운 난이도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1년간의 긴 레이스다 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죠? 자, 선생님이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밖으로 나와 있는 그 건물이죠. 그냥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근데 사실은 그 건물 올리는 시간보다 땅 밑에 다져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안 돼 있다면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진짜 시험을 봐서 얻게 되는 우리의 성적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시험 시간에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많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밑에는 잘 다져진 기반이 있어야만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층 건물을 지을 때는 기반도 좀 깊이가 얕고요. 굉장히 초고층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 밑으로 다져야 되는 기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이렇지만 우리 성적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4, 5등급 정도가 목표다 하시면 얕게 대충 다지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1등급 받으려고 공부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정말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밑에까지. 여러분 땅 파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죠. 올리는 것보다 이 파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밟아 나가셔야만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것만 건드려서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한 번씩 봐야지 그러면 기반 없이 다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결과가 처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3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이 맥락이죠. 제발 공부 단계에 맞는 공부를 해라.
여러분 지금 겨울방학이 돼서 처음 수능 공부하는데 막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문항들만 막 골라서 풀어요. 그러면 언제 도움이 될 수 있냐면 나중에 자소서 쓸 친구들 있죠. 종합 쓴다고. 자소서 1번에 내가 그 학업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이제 문항들을 쓰게 되는데 보통 흐름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데 잘못 공부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극복해 나갔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번 기회라도 실패 사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자소서 쓸 게 없으니까. 근데 굳이 실패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딱딱 짚어나가는 그 순서대로 그때 맞는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능에 나올 내용을 공부하자. 제발. 어떤 친구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뉴탐스러운 교재로도 공부를 했고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교재를 보니까 뉴탐스런이 훨씬 자세하더라. 그럼 이걸로 수능 공부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죠. 뉴탐스런은 정말 생명과학에 대한 어떤 기본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이해하라고. 지금 그런 단계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정말 나올 수 있는 5종 교과서에 모두 있는 내용만 출제되는데 도대체 그런 소양을 왜 지금 갈고 닦으려고 하느냐. 일부 어떤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지역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그걸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과학 원만 공부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쭉 책을 훑어봤는데 저 책에 비해서 내용이 좀 부족하네? 이건 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책이 좋은 책일 수 있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3월부터 모의고사라고 통칭되는 학평, 모평 등이 진행이 됩니다.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6번 보고 수능 보죠. 그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한 9월까지는 정말 모의고사로 생각하고 막 흘려보내요. 그러지 말고 이번 겨울방학 때 단단히 다져서 3월 그 시험부터 7번의 실전 연습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얘기가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길었지만 선생님이 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뭐 공부법 특강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될 건데 그거를 좀 짧게 요약해서 좀 제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누구랑 함께 하든 어떤 교재랑 함께 하든 꼭 이번 방학 때 기본기 다지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강의로는 1강부터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